자,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백과사전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가격이 12만원, 11만원 라인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 32만원 정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왜 비트코인을 기관이 매수 안 하고 비캐를 매수하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비트도 매수 들어가고 있지만 비캐도 시총이 낮다 보니까 매수 들어가면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것 뿐이에요. 자, 먼저 2017년 8월 1일에 POW, 채굴이죠, 채굴, 작업증명 방식으로 비트코인에서 1대1로 하드포크가 되어서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예요. 근데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 캐시를 한 개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얘도 1대1 비율로 쳐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역사를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비트 이용량 증가가 계속 되고 나오면서 계속 이제, 왜냐면 비트코인 자체는 그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이용량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래 수용 자체 한계가 생기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메가바이트라는 걸 쓰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 사이즈 증가와 세그윗 등 여러 방법 등을 제안을 합니다. 그를 통해 지지하는 쪽이 있고 거부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그윗, 그러니까 블록 사이즈 증가를 하자. 그 블록 사이즈 증가는 이제 세그윗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 지지하는 쪽이 있었고 거부하는 쪽이 있었어요. 근데 우지안이 채굴의 거장입니다. 채굴의 거장이다 보니까, 야, 우리는 반대한다. 세그윗을 하면, 왜냐면 쟤네들이 채굴의 거장이다 보니까 채굴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익이 저하가 돼요. 본인들의 수익성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노, 우리는 이거 올리는 거 반대한다. 안돼. 그러면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 자체로 약간 하드포크 되면서 넘어오게 되는 시초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그윗을 설명하자면 이제 블록 크기를 늘리지 않은 거예요. 블록 크기를 늘리지 않으면서 비트 거래에 필수적인 서명 부분 라인이 있거든요. 서명 부분. 이건 항상 어떤 코인이든지 간에 서명 부분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따로 떼어내게 되면 이 빈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 빈 공간에 더 많은 거래를 담을 수 있게끔 해서 사실상 수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블록 크기가 2MB 수준에 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메가바이트 맞게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비트메인의 회장이에요. 우지안이 비트메인의 회장인데, 영향력으로 이원화 하드포크가 제창됐다. 이원화 하드포크가 제창되었고, 기존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드포크를 브런치를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에 약간 얘가 생겨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린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록 크기를 유동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 자체가 약간 속도적으로 빠른 부분에 이점이 생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기조를 띠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캐 출범 이후 비트메인의 영향이 강한 거래소들은 비캐를 상장을 시켰어요. 왜냐면 힘이 세잖아. 힘이 세니까, 야, 상장 안 해 이 자식들 하니까 다 상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돈이 되네? 거래가 되네? 이러니까 다른 거래소들도 너도 나도 같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돈이 되니까요.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 거래가 모이게 되고 수수료로 더 장사가 잘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캐를 계속해서 여러 거래소들이 상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우지안 자체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탈중앙화가 아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국의 공산당 리스크가 좀 더 더해져서 비캐를 이제 팔거나 이제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블록 사이즈를 제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받게 돼서 이 사이즈 자체를 제한하게 됐고요. 제한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디도스 공격이라던가 스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블록 크기를 1MB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00건 정도의 거래를 수용해요, 비트코인이. 근데 이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식에서 8MB로 시작하게 되면서 32MB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늘린 폭 자체를 크게 늘리게 되는 겁니다. 크게 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SV도 있었는데, SV는 비트코인 캐시에 약간 반하는 세력들이에요. 야, 너네 싫어. 너네들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비트코인 SV는 좀 더 크게, 야, BK보다 더 크게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수용폭 자체를 128MB까지 크게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도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자체적으로 장점이 있다면 카드 결제를 할 때만큼 아주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량도 좀 더 크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을 만큼 기관들이 좋게 판단하고 있는 코인이다 라는 겁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 왕성한 활동들이 없어요. 보시면 이제 뭐 트위터라던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뭐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발진 부분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의 확률들이 좀 더 다른 것보다는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재거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 뜨문뜨문 움직이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크리티컬하게 강력하게 자리했던 거 뭐냐면 EDXM, 미국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거래소들이 이제 출범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종목 4개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됩니다. 비트, 이더, BK, 라이트. 그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고, BK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한 여러 기관들이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6월부터 갑자기 BK가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만약에 현물 ETF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될 때는 상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코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게 판단이 되면서 BK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출전 나무위키. 네, 감사합니다.